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이제 그 손해평가사 1차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창 시절에 공부 꽤나 한다 소리 들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1차 시험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1차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원서 접수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이 조금 공부하기가 어렵다라고 대부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마무리 특강을 내일부터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을 가장 먼저 진행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고 미리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적어도 이제 오늘 시간에는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누워서 들으셔도 되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산 중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이제 음식물을 먹지 못했대요. 그러한 조난자에게 먹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뭔가요? 먹을 수 없는 것이 어떤 건가요? 그렇죠? 4번으로 대부분 여러분께서 4번요 하고 그러실 거예요. 이것을 아마 이제 문제를 풀으셨다면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한번 그 유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식혜는 이게 보니까 이제 당분도 이렇게 보충해주고 특히나 이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식혜를 먹으면 되겠다라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셨을 거고, 이 오이 또한 수분도 섭취도 하고 그리고 또 뭐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그 식이섬유도 뭡니까? 보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거고, 3번 옥수수는 당연하게 뭐죠? 옥수수 뭡니까? 음식물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뭐죠? 옥수수를 먹으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은 노란 젖버섯이니까 이거 노란 젖버섯이 뭐지? 그죠? 우리가 뭐 버섯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버섯의 종류는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뭐죠? 버섯은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버섯이 있고 아니면 먹으면은 잘못되는 독버섯이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도 아마 이게 독버섯일 수가 있겠어 라는 그렇게 우리가 뭡니까? 유추 해석을 해가지고 아마 4번을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해서 4번으로 요걸 이제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노란 젖버섯이 뭔가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양식을 합니다. 그렇죠? 표고버섯이라든지 느타리 버섯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새송이버섯, 그죠? 양송이버섯,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간이 이렇게 먹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야생에 있는 버섯 중에서 독버섯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버섯을 여러분께서 검색해 봐보면 노란 젖버섯, 이건 이제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 노란 젖버섯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독버섯의 종류가 뭔가 이런 거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자고 한 거고요. 자, 이번 문제 한번, 아니 무슨 박수 선생님이 재배하고 오리엔테이션 공부 방법이리 한다면서 무슨 몸빼바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걸 왜 물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잠시 후면 제가 왜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출제했는가를 그 의혹을 해소하실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시고 이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빼바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 건지 다 아시죠? 틀린 거를 찾는 겁니다. 자, 1번 잠잘 때 입는 바지예요 한 거고, 2번은 양파 수확할 때 입는 바지요 이렇게 또 안내돼 있고, 3번은 평상복으로 입는 바지요
오늘 4번은 운동할 때 입는 바지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틀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수험생들께서 이거는 정답이 없는데 다 맞는 건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예, 맞습니다. 예, 바로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재배학이 하나의 그 인문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다음 주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는 어떻죠? 나머지 한 개는 완전히 아닌 것. 완전히 아닌 게 정답이지 대부분 뭡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걸 갖고 뭡니까? 문제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문제를 냈는가? 요 한번 자, 요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하, 이것은 제가 뭐 무슨 이렇게 그림 그려서 만든 게 아니고, 뭡니까? 인터넷을 검색해갖고, 뭡니까? 그 올려진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대로, 제가 그 뭡니까? 얼굴은 이제 그 나오면 안 되니까 얼굴을 뺀 나머지 이렇게 몸빼바지만, 따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 잠잘 때 있는 바지, 요것은 뭐냐면, 요 침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요 사진은요, 뭡니까? 요 잠옷으로 이렇게 뭐랄까? 뭐 이렇게 그 홍보하는 거 있죠. 예. 그런 데서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잠옷으로 입는 옷입니다 하고 이렇게 뭡니까? 상품 판매하려고 올려놓은 사진이고 요것은 뭐냐면 여성들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밭작업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장화 신고 뭐 이렇게 작업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조금 이렇게 사진 한 컷도 찍은 거 있죠. 예.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붙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빼바지 입고도 뭡니까 이렇게 양파 같은 거 수확할 때라든지 밭작업할 때 뭐 요럴 때 이제 그 뭡니까 입을 수도 있구나. 그죠? 예, 그래야 되는 거고 요것은 뭐냐면 또 이렇게 평상복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몸빼바지를 막 홍보하려고 올려놓은 사이트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또 오려붙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것은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에 있으면서 뭐 그 결혼식장에 갈 때 뭐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어떤 뭐 모임에 참석할 때 입을 수 있는 아주 그 뭡니까 고급진 옷을 집에서도 평상복으로 입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한 옷으로 이렇게 입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몸빼 바지를 이렇게 뭡니까? 판매하고 평상복으로 입으면 좋아요 하고 올려놓은 그 사이트에 가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오래 붙인 거죠. 그러니까 평상복으로도 입을 수가 있고 또 요것은 뭐냐면 요게 이제 제 얼굴이 가려져서 모르겠지만 요게 여성분들이 뭡니까? 운동하시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운동하시다가 중간에 사진 한 장 찰칵 이렇게 기념사진 있죠. 그렇게 찍은 것을 제가 이렇게 오려 붙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보면은 운동할 때도 보니까 이렇게 몸빼 바지 입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께서 생각한 것처럼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왜 오늘 그 재배학 및 오리엔테이션 그 원예작물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요? 하고 제가 그 취지를 갖고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이 몸빼 바지에 대해서 어떤 때 몸빼 바지 입나고 뭐 1번 잠잘 때 입어요. 2번 양파 수확할 때 입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이 문제를 맞추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지금 현재 지문에 정답이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라고 여러분께서 판단했다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옷의 기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지문에 이게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정답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가 들었다는 얘기는 옷의 기능을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배학 공부는 뭐다? 예, 그렇죠. 어떤 하나의 문제가 나오면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 그 문제를 풀려면 거기에 대해서 1, 2, 3, 4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큰 재배학의 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 지문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는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것이 이게 뭐냐면
지난해 11회 때, 11회 때 출제됐던 재배학 문제입니다. 재배학이 51번부터 75번까지 해서 총 25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몇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오늘 이걸 공부를 하지 않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키워드별로 강의를 진행할 때 제가 이 문제 당연히 다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큰 흐름만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내 드리려고 제가 오늘 요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53번은 염려집적에 관한 대책인데,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한 거고, 54번은 고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됐죠. 자, 58번에도 식물생육과 관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생육과 관계에 대해서 옳은 것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큰 흐름을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지문을 보고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려 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59번 문제도 볼까요? 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풍이 바람이죠. 해는 해롭다 할 때 해짤 아닙니까? 그죠? 바람으로 해서 어떤 나쁜 영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또 올려가면서 이것을 잘 문제를 읽어봐 보면 한 개는 완전히 어떻다? 틀린 거. 전혀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런 것이 아마 정답으로 체크가 될 겁니다. 자, 60번, 많이 나왔죠? 옳지 않은 것. 총 25문제 중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옳지 않은 것. 종자의 수를 연장하면 옳지 않고, 그러면 종자의 어떤 그 특징을 우리가 딱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 식물의 필수 원소에 대한 옳지 않은 것. 여기는 보면 호강성 식물의 저강도에서 재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빛의 기능이 어떤 건지 그런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있죠.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수확 후 주요 성에 관련 옳은 것, 절하수명이 저온에서 연장되는 원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안내드린 것이 9문제예요. 9문제 같으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것만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만 풀어도 그 과락, 여러분께서 제일 걱정하시 1차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법 두 과목은 어느 정도 점수가 획득할 수 있는데 재배학은 그 과락만 면하면 충분하게 학기 점수 이상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딱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재배학 과락을 면하려면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근데 보니까 다들 막 이렇게 뭐 이것도 암기하고 저것도 암기하라는데 당최 그게 뭡니까? 머릿속에 한번 듣고 기억이 납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막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데 암기했다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그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는 문제는 불과 서너 문제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자꾸 이런 부분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재배학 및 원예 작물에 대해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뭡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 건지를 뭡니까? 묻는 문제로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걸 갖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7회 때 나온 거예요. 7회 때도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제 교재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수분 과잉 환경시 나타나는 현상 해갖고 뭐 생장이 쇠퇴하고 수량 감소하고 뭐 공급대 열가가 나타나고 웃자람 현상이 보이고 수분 과잉으로 뿌린 현상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제가 딱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고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딱 보면 아이고 이거 그 박수 선생님 교재에 그대로 돼 있는데 하면서 근데 그게 뭐였더라 하면서 막 떠올려가면서 문제를 풀면요 이 문제가 쉽게 풀려지지 않겠죠. 100% 이게 가 뭐고 나가 뭐고 이게 그대로 뭡니까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1차 시험은 그렇게 우리가 뭐 1년 공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한 달 이내 딱 공부해 갖고 와서 시험을 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탁탁탁탁 뭐 다음 중 삼국시대 뭐 그러면은 그게 뭐 고려 신라 백제인지 잘은 몰라도 뭡니까 한계가 뭐 몇십 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찍어서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객관식 문제는 그쵸? 예, 삼국시대 그러면 고구려 신라백제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정답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암기를 그렇게 뭡니까 완벽하게 하지를 않은 상태예요. 암기가 완벽히 돼 있다는 것은 숙지라고 하죠. 그쵸? 그 정도가 아니라 대충 봤어 하는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풀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공부해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푼다 치면 야, 공부했는데 뭐지? 막 이렇게 시험장에서 뭡니까 혼선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자 봐보세요. 제가 그래서 제가 몸빼바지 뭐 그런 것을 왜 제가 미리 그 뭡니까 제비하고 오늘 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려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왜 몸빼바지를 설명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 문제도 결국 뭐요? 몸빼바지가 어떨 때 입는 건가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옷의 기능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문제가 풀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분 과잉 장애 이거 안 봐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뭡니까 세월이 얼마인데 예, 과잉되고 예, 어떤 것이 너무 많거나 너무 부족하면 그걸 무조건 놓고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예, 나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중력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 다 깨달은 지혜예요. 그렇죠? 예, 그걸로 그냥 푸는 겁니다. 예, 수분이 과잉됐어. 그러면 무조건 놓고 나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쁘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건 뭐요? 나쁘지 않은 거. 그거를 고르시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생장이 쇠퇴하면 수량도 감소한다. 나빠졌죠? 예, 뭐 수분이 많이 공급 때문에 열가등이 나타난다. 예, 나쁘게 됐죠? 예, 불의 활력이 높아진다. 좋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3번 체크를 하는 거지. 이거 뿌리 썩음 현상 보여 뭐 이런 거를 암기해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재배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확하게 안내를 드려야만이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야 박 선생님이 뭐를 이렇게 강조하더라. 그 내용만 정확히 이해만 하고 계시면 충분하게 재배학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뭐 마지막 기문까지 한번 볼까요? 식물이 우짜라게 된다. 이거야 우짜라게 된다.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 그쵸? 예,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모르는 어떤 그 용어나 이거 뭐 지문이 나오게 될 때 대비해가지고 당연하게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짜람 현상이라는 건 뭐 쪼쪼쪼쪼쪼 해가지고 뭐 이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 봐봐야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분 하나에다가 여기가 식물을 재배하는데 여기다 물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 이거 물을 많이 주니까 물 먹어야지 하고 물을 쭉쭉쭉 빨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멀때처럼 기만 쭉쭉쭉쭉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갖고 웃자람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배학에 관련되는 것은 대부분 다 이렇게 시각화해서 여러분께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교재도 뭐 당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강의는 제가 만든 교재의 일부분을 가지고 전부는 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일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발췌를 해서 강의를 진행하지만 그 내용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게 뭡니까 여러분께서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한다 하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안내드리는 이유 이제 드디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지혜 그것만 잘 발휘하면 전혀 공부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야 진짜 재배학 과락한 면하는 거는 일도 아니겠네. 벌써 그런 자신감이 드셨다면 오늘 여러분께서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겠죠. 그죠? 예, 잘 여러분께서 활용하시고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저는 강의를 진행할 때, 특히나 제가 무슨 시험 준비를 한다 하면은, 야, 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를 항상 미리 준비를 하고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물을 길러 나르는 작업이 필요한데 독이 깨져 있는지 안 깨져 있는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넣고 열심히 물을 길러 날랐다고 해서 항아리에 물이 차겠습니까?
안 찰 겁니다. 만약에 독이 깨져 있다면 어떻게 되죠? 뭐 그 열심히 하루 종일 일주일 한 달 내내 물을 길러 놔라도 항아리에는 물이 한 방울 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깨진 독을 먼저 고친 이후에 그 다음에 비록 그 한 번을 물을 길러 날라도 그 물 길어 나른 물이 항아리 속에 찰랑찰랑거리고 그 차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깨진 독을 먼저 고쳐야 된다. 그 작업이 바로 뭐다? 예,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가를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잠깐이나마 또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 이미 그 기존 강의 진행했을 때 항상 뭐든지 보면 저는 오래된 강의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뭐 그런 것부터 해갖고 본강의까지 다 들으세요 한다면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죠. 이제 그 원서 접수해 놔놓고 야 지금부터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시는 분들한테 막 이거 보고 저거 보라는 거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무리 특강만으로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충분하게 학기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요 자료를 미리 이제 또 한번 뭐 간단하게나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재배학은요, 그 현재 25문제가 출제되는데 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재배 환경하고 재배 관리, 그리고 작물의 생육, 요걸로 해갖고 한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예 작물학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뭐냐면 원예 작물이 뭐냐면 과수종이나 채소라든지 화해 요걸 일컬어 갖고 원예 작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예 작물학에 대한 것은 주로 이제 원예 작물학이 어떤 건가 그 분류법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2문제 정도 통상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 생육과 관련해서 뭡니까 같이 이렇게 믹스돼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설 재배, 양액 재배가 통상 두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일반 그 여러분들 혹시 그 농산물 품질 관리사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농산물 품질 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시니까 그분들은 작물이 이렇게 뭡니까 수확한 이후에도 야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 저장이 오래될까 부패하지 않을까 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뭡니까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거고요. 손해평가사는 뭐죠? 예, 그 뭡니까 작물 재배 중에 뭐죠? 자연재해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쯤 피해가 났나를 우리가 손해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야 어떤 재배 환경에서 작물이 잘 자라고 야 이 작물이 어떨 때 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재배 환경 쪽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문제를 묻고 있고 재배 관리 또한 재배 환경이 다 적합하다고 해서 무조건 놓고 가만 놔두면 작물이 잘 자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대표적으로 요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 이제 중경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중경제초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요 중경에 관련된 것도 지금 한 세 번 정도가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중경이 뭐냐면 어머니께서 쉽게 말해서 막 그 밭에 가셔서 잡초도 이렇게 제거하고 뭡니까 호미로 땅도 이렇게 긁어주고 하고 그걸 갖고 중경이라고 합니다. 왜 이제 그 호미로 긁어주냐면요 잡초 제거를 해야만이 잡초가 막 영양분을 빨아먹어버리면 작물이 영양분을 못 빨아먹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잡초를 제거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흙을 막 이렇게 호미로 긁어줌으로 인해서 그 흙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통기성이 좋아지겠죠. 통기성이 좋아야 작물 재배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배 관리 관련되는 것도 대부분 어떻게 하면 작물이 더 잘 자라도록 하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설 재배, 양액 재배도 이제 그 양액 재배 같은 경우는 7회 때, 6회 때 처음으로 이제 출제되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매년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데 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 뭐 이 무슨 재배학과 전혀 관계 없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뭡니까 재배학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재배학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뭡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요게 아마 그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실 때 다들 이거 공부하셨죠. 옛날에 그 뭐 유명한 그
사람분들의 그 하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해갖고 우리 시험 문제 본 거 기억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 아시죠? 그렇죠? 역사학자 토인비 선생님께서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뭡니까 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학창 시절에는 이게 뭐고 중요하다고 이걸 뭐 공부를 하지라고 했는데 이래 살아보니까 야, 이 말이 진짜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함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뭐냐면 만약 인간은 이제 그 뭡니까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작물을 이렇게 재배할 거 아닙니까? 재배하는데 재배 환경이 좋은 뭡니까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되면 좋은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예, 뭐 수분이 필요한데 비는 안 오고 막 그죠? 예,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야 작물이 잘 자라는데 갑자기 그냥 막 영하 날씨로 떨어지고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재배 환경은 그렇죠. 예,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뭡니까 포기하고 놔둡니까? 아니죠. 도전하고 응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배 환경이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추우니까 자꾸 이렇게 작물이 어네. 그러니까 야 그렇다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갖고 그 안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여기서 뭐죠? 예, 적정하게 온도도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온도도 유지해 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설 재배를 하는 거예요.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 예, 이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시설 재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토양 같은 경우도 뭐 토양의 필수 원소들이 작물이 잘 자라도록 필요한 어떤 그 원소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뭐죠? 그 작물을 계속 재배를 하면 토양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연작장애도 발생되고 또 뭐죠? 그 작물이 계속 그 재배함으로 인해서 토양이 산성화가 돼요. 산성화. 예, 산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작물이 잘 못 자라게 될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 토양도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육 재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딸기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죠? 이거 연중으로 드십니다. 그런데 이 딸기를 이렇게 뭡니까? 토양에서 이거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설 내에서도 요 뭡니까? 요 땅에서 딸기를 재배하지 않아요. 요즘은 딸기는요, 이렇게 요게 쇠파이프죠? 예. 그래갖고 그 위에 예, 그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뭐 쇠파이프 같은 거 설치해갖고 그 위에서 흙도 없는 상태에서 양액을 뭡니까 딱 투여해가지고 딸기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뭡니까 양액 재배 방식으로 최근에 이렇게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토양으로 인해서 작물 재배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연중으로 딸기도 수확할 수 있고 또 병해충도 발생이 덜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흙이 묻지 않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딸기를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 섭취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뭡니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재배학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 토인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 마인드를 하나 딱 가지고 계시면요 재배학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이제 뭡니까 그 재배하기 야 진짜 뭐 이상한 문제가 나와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공부를 해서 푼다?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재배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텐데 만약에 듣도 보도 못한 재배 기술로 해갖고 뭐 문제가 출제됐다 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예,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니까 야 내가 공부하지 않은 신기술로 해갖고 문제가 나왔어. 그렇지만 그 신기술은 그 재배 기술은 뭐다? 그렇죠. 예. 작물 재배 아주 좋으니까 그것을 현재 도입해 갖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배법이겠죠. 재배 기술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풀 때 그 마인드로 딱 공부를 하면 만약에 뭐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 현재 재배 기술은 무조건 놓고 작물 재배 좋은 거니까 지문에서 뭡니까 좋지 않은 거 한 개. 그게 결국 정답이 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뭡니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 이것 또한 재배학을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거나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뭐죠 쉽게 우리가 뭡니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일 원서 접수부터 해가지고, 드디어 저 또한 이제, 금년에는 진짜 제가 좀 그 새로운 마음으로, 1차 수험 생들을 위해서 마무리 특강을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태풍, 강풍은 작물 재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해가지고 제가 이걸로 시작해갖고 약 2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법 두 과목은요, 법조문 순서대로 나오고 딱히 정해져 있어요. 예,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딱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뭡니까? 그 일주일씩 강의를 진행한 걸로 했고, 재배학은, 나름대로 그 어떤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지식을 공부해야만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만 2주간 마무리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마무리 특강만 여러분께서 오늘 또 여러분께서 딱 들어보시면 야 진짜 정말 그 좀 도움이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 마무리 특강을 들어보시면 정말 요거 정도만 공부를 하고 가면 시험장에 가서 여있는 존수로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일부터 이제 그 원서 접수 시작하는 내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강의 올려드리는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들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녁 때쯤 강의를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거고 지금 현재 그 카페에서는 15분 이상 동영상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잘라서 강의를 녹음해 갖고 올리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뭐 지금 현재 마무리 특강 같은 경우는 뭐 잘라서 올리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도 같이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튜브에는 따로 이렇게 특별히 제공하는 건 없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 특강 진행하는 것은 오직 하나죠. 예, 제 카페를 한번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홍보하고 싶고 제 카페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마무리 특강을 현재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에 오셔서 이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청취하시게 되면 가장 큰 여러분들께서 혜택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내용이 있죠. 예, 이것을 그 강의안을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좀 어리버리하잖아요. 예, 이거 한 얘기도 또 하고 어떤 분들은 필요 없는 내용인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청강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 분이 계실 거야라고 생각이 들면 그 내용도 강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좀 효율적이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PDF 파일 갖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주 그 중요한 부분만 따로 지금 현재 강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책처럼 그렇죠? 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귀로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책처럼 여러분께서 시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그 학습 효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PDF 파일을 제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마무리 특강할 때는 그것을 이제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지만 금년에는 제가 이제 카페가 이제 만들어졌고 하니까 이 카페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무리 특강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카페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여러분들 이제 원서 접수 잘 하시고요. 내일부터 다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